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6장의 6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알켄의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우선 이번 시간은 알켄 반응의 개론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켄의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데, 저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액체로 쓰이거든요. 그렇게 친액체로 쓰일 수 있는 이유, 이제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볼 거고, 알켄의 반응 형태를 조금 구분을 해볼 겁니다. 어떤 식의 반응들이 있는지. 그리고 알켄의 반응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요인들이 위치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과 입체 선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선택성일 수도 있고 특이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의 파이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파이 결합의 반응성.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탄소 이중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결합 있죠.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는 친액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친액체로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켄의 반응에서는 반응 기질이 친핵체 역할을 하는 거야. 친핵체 역할. 그 친핵체와 반응하는 또 다른 물질의 성격이 친전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알켄의 반응은 특징적으로 친전자성 반응이고 거의 대부분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가장 주된 반응이에요. 일단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론을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알켄의 탄소 이중 결합은 시그마 전자 외에 파이 전자를 더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일단 풍부합니다. 전자가 풍부해요. 전자가 풍부하니까 친액체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보다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죠. 왜? p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으로부터 더 멀리 존재하며 결합 세기도 더 약해요. 결합 세기는 뒤쪽에 결합 해리 에너지 비교해 볼 겁니다. 결합 세기도 약합니다. 자, 파이 결합의 오비탈 에너지가 시그마 결합보다 높다. 뭐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알켄의 이제 파이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611kJ/몰이거든요. 근데 탄소 단일 결합의 시그마 결합, 이제 시그마 결합이 되겠죠? 그 시그마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347kJ/몰이에요. 그러면 이중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에서 시그마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빼면은 뭐만 남아요? 파이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만 남죠. 그게 몇이야? 264kJ/몰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보다 값이 더 작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파이 결합이 상대적으로 끊어지기가 더 쉽다. 맞죠? 그러니까 이중 결합 중에서 끊어지기가 더 쉬운 결합보다 파이 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핵체로 쓰이는 거예요. 왜? 그 결합 끊어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자, 에너지 보시면 여기 시그마 결합, 시그마 스타 오비탈, 분자 오비탈들이죠. 시그마 분자 오비탈, 결합성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성 시그마 분자 오비탈, 반결합성 시그마 분자 오비탈. 여기는 파이 오비탈들. 그래서 시그마 결합에 여기 전자 차 있는 거잖아요. 시그마 결합의 에너지보다 파이 결합의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요 값 비교해 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 거야. 왜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액체로서 쓸 수 있느냐? 탄소 이중 결합, 다중 결합이 반응에 참여해서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결합이 끊어져야, 그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 결합이 끊어져야지 전자쌍의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합이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결합이 일시적으로 끊어져야 돼. 그런데 파이 결합이 먼저 끊어질 수가 있죠. 이건 앞쪽에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더 작았잖아. 그렇죠? 파이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더 작다.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바로 앞쪽에 있는 것처럼 얘가 에너지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높은 오비탈에 끊어지기가 더 쉬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니까 당연히 반응성이 크죠. 에너지가 높으니까 반응성이 큰 거고, 근데 반응을 하려고 봐도 만약에 그 결합의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되게 크면은 잘 끊어지기가 어려우면 얘가 반응에 실제 참여할 수는 없거든. 반응성이 크다고 해도. 근데 결합 에너지 값까지 작아. 그러니까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친액체로 쓰일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친액성도가 가지고 있고 결합이 잘 끊어질 수 있는지 그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의 반응 형태를 구분할 건데, 거의 대부분 첨가 반응이에요. 첨가 반응.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친액체잖아. 얘가 친액체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친전자체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알켄의 반응을 그 알켄의 반응을 규정짓는 반응의 성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왜? 얘가 기질이니까. 그럼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가장 주된 반응이 되겠죠. 알켄의 반응은. 이해되셨죠? 좀 기억해 두시고, 파이결합이 깨지면서, 첨가 반응이니까 탄소 이중결합이 형성하고 있던 저 이중결합 중에 파이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쪽 탄소 원자와 이쪽 탄소 원자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들이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첨가 반응의 형태예요. 파이결합이 끊어지면서 시그마 결합이 생성이 되는.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제거 반응은 뭐였어요? 여기가 수소 원자인 거지. H와 X가 제거가 되면서 이중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첨가 반응의 역반응. 이게 첨가 반응이고 이거의 역반응이 제거 반응이에요. 첨가 반응과 역반응은 서로 반대. 서로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응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첨가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타입을 구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런 반응 물질에 A와 B라고 하는 친전자체가 반응에 참여해서 각각의 탄소 원자에 A와 B라고 하는 이제 원자랑 원자단이 결합이 되는데, 저 A와 B가 될 수 있었던 거. 자, 여기에 A와 B가 될 수 있었던 원자가 세 종류야. 세 종류. 뭐냐면 수소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수소 원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할로젠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OH. 이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개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A와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조합들이 모두 다 반응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H와 H가 참여할 수 있어요. 얘는 수소와 수소가 첨가되는 거니까 얘가 전형적인 환원 반응이 되는 거지. 수소화 반응. 오케이? 그 다음에 H와 X가 관여될 수 있어. 얘는 할로젠이 첨가되는 반응인 거고, H와 X가. 그 다음에 H와 OH기가 첨가될 수 있어. 얘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런 반응 패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갈 수 있냐면 X인데 X와 X가 붙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붙는 원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기와 여기가 예를 들면 A와 혹은 B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위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A와 B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거. X와 X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와 OH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OH기와 OH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조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반응들에 대해서 뒤쪽에서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많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알케네 반응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사용하는 친전자체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깔끔하잖아요. 응? 이렇게. 아시겠죠? 알켄의 반응도 많긴 하지만 제일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큰 틀에서 일단 반응의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두면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장 큰 명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이 하는 말,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개념이야. 세부적인 반응들부터 먼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체를 크게 아우러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린 이유가 뭔데? 얘가 숲이야. 얘가 숲이라고. 알켄의 반응에 대한 숲이라고. 나중에 각각의 세부적인 반응들이 나무라고. 이 숲을 먼저 이해를 해두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입 2가 있는데 얘는 고리로 바뀌는 거야. 시그마 결합들이 각각 생기는데 고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고리가 될 수 있는 거. 이 A 원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탄소 원자와 그리고 산소 원자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되면은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삼원한 고리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산소 원자가 되면은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폭사이드라고 불러요. 에폭사이드. 그래서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에폭시데이션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세요? 아니잖아, 그렇죠? 전혀 복잡하지 않잖아. 일단 첨가 반응 형태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오케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인 거야. 친전자성. 반응 물질인 반응 기질인 알케인이 친액체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과 반응하는 물질, 요 물질들이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다. 아시겠죠? 친전자체 역할.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긴 한데, 라디칼이 관여되는 첨가 반응이 있어요. 자유라디칼이 첨가되는 반응. 얘는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 HBr이 과산화물이다. 과산화물은 ROOR이라고 부르는 과산화물. 요 조건 하에서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얘도 형태적으로 보면은 H와 Br이 첨가가 돼요. H와 Br. HX가 첨가가 되는 거야. 이쪽에 탄소 원자 쪽에, 여기 이중결합이잖아요. 이중결합이 형성하고 있었던 탄소 쪽에 할로젠이 하나가 붙고 수소 원자가 붙은 거야. H와 X가 붙은 거야. 근데 이 과산화물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의 조건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얘도 상태적으로 보면은 H와 X가 첨가가 되는 거다. 근데 라디칼이라고 하는 중간차를 거치기 때문에 얘는 친전자성 반응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칼 첨가 반응이라고 따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간 거야? 여기가 지금 탄소탄 이중결합이잖아? 첫 번째 하면 뭐 들어갔어? H와 H가 들어갔어. 얘는 뭐가 들어갔어요? H와 Br이 들어갔어? 얘도 H와 Br이 들어갔어. 근데 과산화물을 쓰거나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위치가. 붙는 거는 H와 Br이 똑같이 붙었는데 위치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H와 Br이 붙고 할로젠, X와 X가 붙었어. 그리고 얘는 뭐예요? OH와 X가 붙었죠. 그것도 아까도 봤던 조합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H와 OH가 붙었어. 수화 반응이지. H와 OH. 여기도 H와 OH. 얘는 OH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가 이렇게 고리로 묶여 있는 상태. 이게 다야. 첨가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카테고리의 반응은 이게 다예요. 이게 숲이야. 아시겠어요? 요거를 이해해 주시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해드렸잖아. 어떤 원리로 저 숲을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원리에 따라서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첨가 반응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닌 또 다른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화성 분해 반응이라고 부르는 옥시데이티브 클리지 반응이 있어요. 얘는 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아예 끊어져 버려요. 첨가 반응은 시그마 결합은 남아있고 파의 결합만 끊어지는 형태였어. 근데 옥시데이티브 클리비지 반응은 파의 결합 끊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시그마 결합까지 끊어져요. 얘가 끊어져 버려. 그러면서 여기 탄소 쪽에서 카보네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 탄소 쪽에서 카보네기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합이 분해되는 반응인데 반응 형태적으로 산화가 진행되면서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산화성 분해 반응이라고 부르죠. 산화성 분해 반응. 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오존을 이용하는 반응이 있어요. 오존, O3를 이용하는 반응. 얘도 형태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오존을 이용하는 반응이에요. 오존을 이용하게 되면 중간체로 오존아이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오존아이드에 어떠한 시약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다시 좀 세분화가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기본서에 나오는 이 반응 형태는 위에 있는 거. 오존을 이용해서 오존아이드 중간체를 만들고 마일드한 조건에서 징크를 이용해서 환원시키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이거는 이제 가오존 분해 반응. 오존올리 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해석이 되면 가오존 분해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KMNO4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OS4를 이용하는데 그 산화가 되는 형태까지 다이올을 만들어주고, 이거는 앞쪽에 있었던 반응이에요. OS4를 이용하는 거는 탄소 단일 결합은 남겨두고 파이 결합 끊어지면서 그 탄소 쪽에 각각 OH기가 도입되는 다이올을 만드는 때 사용하는 시약인데, 그 다음에 NaIO4라고 부르는 소듐포 아이오데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산화성 분해 반응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답니다.
요 반응들을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응 메커니즘을 그리게 되는지. 반응 형태를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요거. 위치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과 입체 선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 선택성과 입체 선택성. 얘는 위치적인 요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레지오 셀렉티비티라고 부르고요. 입체 선택성은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라고 불러요. 셀렉티비티. 자, 얘는 뭐냐면 비대칭 알켄의 첨가 반응 시 이중결합 양쪽 탄소 원자의 원자나 원자단이 첨가가 됐었죠. H, X, OH가 각각 첨가가 되잖아. 근데 저 비대칭 알켄이라고 하면은 각각 말단에 이중결합이 형성하고 있었던 그 탄소 원자의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차수가 다른 거거든, 결과적으로. 자, 이 원자나 원자단, 수소 원자나 할로젠이나 OH라고 하는 그 원자나 원자단이 이중결합의 탄소 원자 중에 어느 쪽 탄소 원자에 결합이 되느냐에 대한 선택성이 위치 선택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중결합의 어느 위치에 어떤 원자, 원자단이 결합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선택성이 위치 선택성이다. 자, 그거를 설명하는 용어가 요거죠.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안티는 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논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이렇게 하는 교재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이냐, 아니면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의 반대 형태냐. 자, 요게 위치 선택성을 결정하는 용어예요. 자, 보시면 H와 X라고 하는 게 첨가가 될 때 이쪽의 탄소는 지금 메틸기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치원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죠. 여기는 치원이 덜 되어 있는 탄소죠. 그렇죠? 알케기가 더 결합되어 있는 쪽이 치원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H와 X가 첨가될 때 치원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아닌 다른 쪽, 여기서 비알이 되겠죠. 비알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그러면 치환이 덜 된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가서 붙겠죠. 이런 패턴으로 치환이 더 많이 돼 있는 쪽으로 수소 원자가 아닌 다른 게 붙은 형태로 첨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생성물이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치적으로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다. 그럼 반대로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가서 붙고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아닌 다른 게 가서 붙었다. 얘는 이것과 반대적인 위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뭐야? 레지오 셀렉티비티, 위치 선택성이에요. 어느 쪽 탄소 원자의 위치에 어떠한 원자, 원자단이 결합되느냐. 맞잖아요. 이게 위치 선택성이다. 자, 마르코프-니코프에 대한 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얘는 이제 고전적인 정의는 뭐였냐면은, 자, 비대칭 알켄 이중결합에 HX가 첨가될 때, H 원자는 치환기가 더 적은 탄소 원자 쪽으로 첨가가 되고, X 원자는 치환기가 더 많은 탄소 원자 쪽으로 첨가가 될 때, 그렇게 첨가가 될 때, 이거는 이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따르는 생성물이 얻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쪽의 구조와 정확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이고 조금 이제 확장된 정의, 가장 최근에 볼 때 이제 확장된 정의는 비대칭 알켄의 첨가 반응 시 친전자체는 더 안정한 중화체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첨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반응이 좀 가야지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안정한 중화체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첨가가 되는 거. 이게 확장된 정의의 이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치 선택성. 자, 입체 선택성은 뭐냐?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공간에 대한 거예요. 공간. 어떤 원자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 알케인이라고 하는 거는 sp2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형태예요. 그 분자 자체가 평면 형태예요. 그러면 평면 형태에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 평면 형태라고. 그러면 공간이 존재하지. 여기서 보면 위쪽 편의 공간, 아래쪽 편의 공간으로 공간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뭐의 성격과 유사한 거냐면 사이클로 알케인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케인의 첨가 반응 시 원자나 원자단이 이중결합 양쪽 평면 중
어느 쪽 방향에 첨가가 되느냐에 대한 선택성이에요. 공간적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첨가가 되느냐.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러한 이제 알케노 화물 있죠. 사이클 알케노 화물이죠. 여기에 A와 B라고 하는 친전자체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A와 B가 공간상 같은 쪽을 향하면서 첨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요거와 같은 형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와 B가 지금 둘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 둘 다 위쪽을 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도 신이야.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 상대적으로 이 친전자성 원자, 그러니까 친전자체로 쓰이는 이 물질의 원자랑 원자단이 같은 쪽을 향하느냐. 얘를 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처럼 반대. A가 일로 갈 수도 있고 B가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 반대쪽을 향하는 걸 안티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신, 안티. 신, 안티라고 하는 거는 치환기의 공간상 상대적인 배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같은 쪽이냐 다른 쪽이냐. 그래서 얘는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라고 부르죠. 스테레오 셀렉티비티.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돼요. 이 알케네 반응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자, 얘는 지금 탄소 유신결합이 존재하는데, 이 결합들이 있죠. 이 결합들이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왜?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고, 얘는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가 지금 칠판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서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결합의 의미가. 이게 뒤쪽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다. 그러면 X와 Y가 첨가가 되는데, X와 Y가 공간상 같은 쪽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첨가가 됐다. 그럼 얘는 신첨가가 되는 거고, same side에서 첨가가 된 거죠. 얘는 안티 첨가. X와 Y가 서로 opposite side에서 첨가가 되는 거. 요게 안티 첨가되는 형태다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위치적으로는 어느 쪽 탄소 원자에 뭐가 가서 붙느냐. 입체적인 거는 어느 쪽 탄소 원자에 뭐가 붙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탄소 원자에 양쪽 편 탄소 원자에 치환기가 붙을 텐데, 원자와 원자단이 붙을 텐데, 그게 공간상 같은 쪽을 향하느냐, 서로 반대쪽을 향하느냐. 근데 그 두 가지 팩터가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야. 각각의 반응들에서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과 특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조금 용어가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선택성은 이제 selectivity라고 부르고, 특이성은 specificity라고 불러요. 선택성과 특이성. 쉽게 말해서 선택성은 뭐냐면, 화학 반응 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우세하게. 어느 한쪽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즉, 어느 생성물도 100%는 아니고,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가 우세하게 만들어질 때, 이때는 선택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하나의 화합물에 대한 선택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선택성, selectivity라고 부르는 거고, 특이성, specificity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만. 나머지 가능성 다 없이 딱 하나의 물질만 만들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때, 화학 반응 시 하나의 생성물만 100%로 얻어지는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다. 스페시피시티가 있다. 특이적으로 진행이 된다. 선택성이 있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용어로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알켄의 반응에 대한 숲이에요, 숲. 온전히 무조건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거 물론 중요해요. 세부적인 거 다 중요한데, 일단 오늘 정리해드린 게 머릿속에서 딱 펼쳐져서 존재하지 않으면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끼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는 그게 끼워 들어가잖아요? 그럼 완전 다 뒤죽박죽 돼. 딱 카테고리를 지어서 딱딱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정확한 내용이 끼워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반드시 철저하게 복습해서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알켄의 반응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반응이 아니야.
여러분이 알켄의 반응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반응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이 많기 때문이야. 근데 많은데 이게 규칙성이 있다고.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공부하려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뭐 용어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 바로 앞에 설명드리는 게 뭐였어요? 반응 형태 구분하는 거였지. 첨가 반응과 산화성 분해 반응인데 첨가 반응도 카테고리 1, 2가 있었잖아요. 그죠? 양쪽 편에 각각 결합이 형성되는 거, 고리 형태로 말리는 거. 그리고 첨가 반응인데 라디칼 형태를 경유해서 진행되는 거.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고 산화성 분해 반응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형태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메커니즘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거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